신장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이미 예전과는 다릅니다. 작은 음식 습관 하나가 신장과 심장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음식을 고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식재료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몸에 이롭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블루베리는 분명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 과도한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기억력 저하, 혈압 불안정, 수면 장애,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몸은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음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섭취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과 한국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로 인한 신체적 위험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신장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지치고 손상되기 쉬운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와 같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신장에는 몇 배의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대사를 유도하므로 적절한 시간과 조합 없이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라 부르며 매일 아침 식사에 넣어 드시곤 합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거나 꿀, 바나나와 함께 디저트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질이 저하되며 전해질 이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뛰어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과 세포 노화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기여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당지수 식품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조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이당류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분해하려면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 한국인 대다수는 이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유 섭취 시 소화불량, 복부 팽만함, 설사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과 간은 불필요한 대사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며 전반적인 대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유 단백질이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여러 유럽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함께 블루베리를 섭취할 경우 한겸 작용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능을 얻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오트밀 우유,
무가당 두유 같은 식물성 음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락토스가 없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비타민이 오메가3 흡수율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블루베리를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망고와 같은 과일은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아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게 되면 위는 과도한 산성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식도 역류와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위장과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저녁이나 늦은 밤에 이러한 조합으로 스무디를 마시는 경우 위장과 간, 신장이 정상적인 회복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만성적인 피로, 수면 중 빈뇨, 전신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당분과 섬유질이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유발하고 복부 팽만이나 잦은 방귀, 묽은 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혹은 산도가 낮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오트밀, 무가당 요거트, 아몬드 우유와 같은 식품은 소화가 비교적 순조롭고 위산 자극이 적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도 신체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러한 조합으로 스무디를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달리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저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주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신장은 이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혈압이나 체내 수분 조절 능력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적절한 양에서는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장내가스를 증가시키고 복부 팽만함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컵 이상 또는 100끼 넘는 양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하루에 30에서 40알 정도를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대에 장 활동과 신장 기능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깊은 수면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에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 호두와 함께 소량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블루베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섭취하면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심장, 신장, 뇌 미세혈관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할 때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 오트밀 또는 식물성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섭취하면 속이 편안하고 하루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에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을 촉진하고 동시에 칼슘과 비타민 B군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블루베리를 한 줌, 요거트 한 스푼, 아몬드 조각, 약간을 간식으로 드시면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보완하며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호두 3에서 4알과 블루베리 30에서 40알의 조합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식단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에 넣어 스무디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락토스 소화 문제와 안토시아닌 효과 감소로 인해 중년 이후에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겉보기에 가벼운 채소지만 내부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블루베리 속 비타민C를 분해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비타민C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조합은 면역력 저하나 피로감, 피부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 시 위산 과다, 속쓰림, 위역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 조합을 먹는다면 위장과 간, 신장이 쉬지 못하고 밤새 과로하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와 야간 빈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신장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영양소의 손실을 막고 신체 부담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핵심은 단순히 좋은 식품이라는 믿음보다는 몸의 변화에 맞춘 섭취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매일의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천연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3일 식단 예시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식단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차에는 몸을 깨우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무가당 오트밀 우유로 만든 스무디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와 구운 호두 약간, 그리고 미역국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부드럽게 끓인 현미죽에 찐 사과를 올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위장과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2일차는 소화력과 혈액순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넣어 드십시오. 점심은 현미밥과 고등어구이나 연어찜을 준비하고 식사 후 호두 3알을 섭취합니다. 저녁은 찐 고구마, 바나나, 호두,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무디로 구성하면 혈압 안정과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3일차에는 에너지 보충과 숙면 유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아침에는 통밀빵 위에 꿀을 약간 바르고 잘게 썬 호두를 올리며 신선한 사과 조각을 함께 곁들입니다. 점심은 기름을 최소화한 닭고기 국수나 당면과 데친 채소를 곁들여 드시고 따뜻한
보리차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은 두부와 블루베리, 치아씨드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가볍게 뿌리고 무가당 석류즙 한 잔을 곁들이면 혈액 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 3일만이라도 몸에 맞는 식단을 실천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이 더 또렷해지고 밤에 깊이 잠드는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특히 야간뇨, 즉 밤에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단순히 블루베리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섭취 시간과 조합, 양을 조절함으로써 신장과 위장, 뇌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처럼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과 습관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고 혈압과 수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만 방식과 균형을 조절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나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내 신장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남겨보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건강을 위한 약속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합니다.